1-2-2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관련한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253번 표는 기체 A와 B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어느 한 기체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을 때 생성되는 기체 C의 부피와 남은 기체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먼저 실험 1번에서 반응물의 부피를 봤을 때 A를 15ml, B를 30ml 넣었다고 했고 생성되는 C의 부피가 20ml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A와 B, C 모두 기체라고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피 B가 몰수비와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보면 지금 5mm와 25mm 이용해서 10mm를 냈고 남은 기체가 B. 그렇다는 것은 A 5mm가 다 반응을 하게 되면 C 10mm가 나온다 라는 의미랑 똑같죠. 그래서 A와 C의 반응비는 1대 2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C가 20mm가 생성이 됐는데 1에서 A가 넣어준 양이 15mm나 있으니까 얘는 10mm만 쓰면 얘가 20mm가 나올 수 있으니까 B가 30mm가 다 쓰여야 C가 20mm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3B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의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고, 가는 당연히 15mm가 먼저 있었던 A가 남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A가 남는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실험 1과 2에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를 섞어 완전히 반응시키면 B가 남는다. 자, 일단 실험 1에서는 A가 몇 mm 남았죠? A가 5mm 남죠. 그리고 B는 실험 2에서 B는 5mm, 15mm, 10mm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B가 10mm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반응시켰으면 5mm, 10mm 반응시키면 얘를 먼저 다 사용을 하고 얘가 남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4번. 다음은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C3H8에다가 산소를 연소를 시켰다. 그럼 먼저 화학 반응식을 완결을 시켜보면 여기에 3, 4, 그리고 6에 4, 10,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2가 될 거고, 니은 22g의 C3H8을 완전히 연소시킬 때 필요한 O2의 최소 질량이 몇 g이냐? 자, 먼저 그렇게 이걸 알고 싶으면 C3H8 프로페인의 분자량을 알아야겠죠? 그럼 C3H8의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36에 8, 즉 44가 될 거고, 따라서 22g의 C3H8은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반응을 했을 때 2분의 1몰 반응했으면 얘가 2분의 5몰이 똑같이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O2가 필요한 몰수는 2분의 5몰이 됩니다. 근데 O2의 분자량은 32이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5를 해주면 8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디귿 CO2 1.5몰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C3H8의 부피는 0도씨 헬기압에서 5.6L이다. 자, 1.5몰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필요 없고 1.5몰 하기 위해서는 C3H8은 0.5몰이 필요하죠. 따라서 5.6L가 아니라 11.2L가 필요하죠. 왜냐?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2.4L니까. 리을 H2O 6.02 곱하기 10의 23승기가 생성될 때 생성되는 CO2의 질량은 22g이다. 자, 6.1 곱하기 10의 23승기라는 소리는 1몰이란 소리고, 1몰이 생성될 때 그때 동시에 생성되는 CO2의 양은 4분의 3몰이 되겠죠. 왜냐? 생성되는 비율은 3대 4기 때문에. 따라서 CO2는 분자량이 44기 때문에 이 44에 4분의 3몰 하면 33g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5번. 255번에 보면 그림은 강철 용기에 H2 기체를 연소시키기 전과 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먼저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H2 O2를 반응시키면 EH2가 나오고 반응을 맞춰주기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2몰이 있는 상태고 H2 4g이라는 소리는 마찬가지로 2몰이죠. 왜냐? H2의 분자량은 2이기 때문에. 그래서 2몰 반응을 하면 2, 1 반응을 해서 2가 나오는 이런 식의 반응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뒤에 확인을 해보면 산소가 1몰이 남고 H2O가 2몰이 생성되겠죠. 그리고 봤을 때 기억, 연소 전 H2와 O2의 몰수는 같다. 같죠? 2몰로. 연소 후 강철 용기에 들어있는 물질의 전체 질량은 68g이다. 자, O2가 1몰 들어있다. 그럼 일단 32g 들어있는 거고 H2O가 2몰 있다. 그러면 36g 있겠네요. 왜냐? H2O는 분자량이 18이기 때문에 2몰이 있으면 36g. 따라서 전체 질량은 68g이 만드는 소리고 연소 후 강철 용기에 들어있는 O2와 H2의 질량비는 8대 9다. 32대 36, 즉 8대 9가 맞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번. 다음은 알루미늄과 염산이 반응할 때 화학 반응식이다. 자, 부피가 2세제곱 센티미터인 알루미늄이 충분한 HCl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부피의 질량은 H2의 질량은 자, 알루미늄의 밀도가 22.7g 세제곱 센티미터죠. 그러면 부피가 2세제곱 센티미터라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알루미늄의 질량은 5.4g이 되겠죠. 근데 알루미늄의 원자량이 27이라 들었으니까 5.4g에 해당하는 몰수는 0.2몰이 될 겁니다. 따라서 알루미늄은 0.2몰이 존재하고 따라서 이게 모두 반응을 했을 때 수소는 0.3몰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분자량이 18이었던 수소에 0.3을 곱해주면 0.3 2죠. 수소의 분자량은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0.3에서 0.6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7번.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자, 그래서 실험 1과 2가 있죠. 그래서 반응을 진행했을 때 1번에서는 A의 질량이 0.7g, B의 질량이 3.2g이죠. 그리고 반응 후에 존재하는 분자의 몰수비가 B 대 C가 1대 1이자. A와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었다. 그리고 1에서는 반응물 B가 A가 모두 반응했고 2에서 반응물 B가 모두 반응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 실험 1에서 반응한 A의 질량이 0.7g 이다 그랬고 B의 질량이 3.2g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0.7g과 3.2g이 반응해서 A가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0.7g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A 대 B가 1대 2 그래서 B 대 C가 남은 게 1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 보면 A 플러스 2B가 2C가 되는 반응에서 결국에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N몰만큼 생성이 됐으니까 2분의 1 N만큼 쓰고 여기는 N만큼 쓰고 그럼 여기는 원래 2분의 1 N 여기는 원래 2N 이런 식이 있었겠죠. 그럼 몰수가
A는 2분의 1n에 0.7g, B는 2n에 3.2g. 근데 이걸 절반을 썼으니 얘는 1.6g을 썼을 거고 1.6g 썼을 거고 얘는 0.7g 썼겠죠? 그럼 얘는 2.3g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C의 분자량이 4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총 20배 분자량이 되기 위해서. 그럼 A도 마찬가지로 얘가 되기 위해서는 20배, 즉 2분의 1n에 해당하는 게 14g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근데 C는 n에 20배를 했을 때 46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2분의 1에 14라 그랬으니까 정확히 또 2배를 해서 분자량은 28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을 보면 반응 후 남아있는 B의 질량은 1.6g이다. 1.6g이 맞죠? 왜냐면 1.6g을 사용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디귿 X는 2.1이다. 자, A의 질량이 원래 X였고 B는 1.6, 즉 N만큼 있었어요. 그래 N을 썼고 N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 N을 쓰고 얘가 N이 남았으니까 얘도 N이 똑같이 남아야죠. 왜냐면 반응 후가 A-가 1대 1이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3n이 됐으니까 당연히 요거의 3배, 즉 2.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8번. 다음은 에타인을 연소시킬 때 화학 반응식이다. 자, 먼저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얘가 2개, 4개, 2개, 2개, 그러면 8개, 10개, 5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가 이제 완결된 화학 반응식이고, 그럼 A 플러스 B는 7, X 플러스 Y는 6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될 거고, C2H2 0.5몰이 완전 연소되면 H2 9g이 형성된다 라고 돼 있죠. C2H2가 0.5몰이 연소가 되면 H2O는 똑같이 0.5몰이 생성되죠. 따라서 H2 원래 분자량 1몰에 18g이기 때문에 0.5몰이 되면 9g이 된다. 그러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 C2H2 5.2g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CO2는 0도씨 1기압에서 8.96L다. 자, C2H2의 분자량 먼저 확인해 봅시다. C2H2의 분자량은 26. 따라서 5.2g에 해당하는 것은 0.2몰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0.2몰이 연소가 되면 생성되는 CO2는 0.4몰입니다. 근데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이기 때문에 0.4몰이 되면 몇 리터가 되죠? 네, 8.96리터가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9번. 0.1몰 농도 수산 나트륨 수용액 100ml를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NaOH 4g을 증류수 96ml에 녹인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이 4g이 정확히 4ml가 되냐예요. 정확히 4ml가 안 되죠. 여기에 그런 조건이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 NaOH 4g을 증류수 녹인 용액이 100ml가 되게 한다. 자, 4.0g을 녹인 증류수에 녹인 용액이 100ml가 되게 한다. 이건 맞는 보기일까요? 자, 4g이라는 게 결국에는 0.1몰이라는 소리인데 0.1몰 농도가 되려면 100ml가 아니라 1리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4ml가 아니라 이제 904가 돼서 총 1000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다시 틀린 보기.
NaOH 0.4g을 중류수 99.6ml에 녹인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0.4g을 중류수에 녹인 용액이 100ml가 되게 한다. 이게 이제 0.1몰, 얘는 지금 봤을 때 NaOH의 분자량이 40이기 때문에 0.01몰이 되고, 얘 리터가 0.1리터가 되기 때문에 0.1몰 농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4g을 중류수 100ml에 녹인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틀린 보기. 왜냐면 얘는 0.1몰, 근데 얘는 지금 0.1리터. 근데 이거를 0.1몰을 0.1리터에 넣었을 때 부피가 당연히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틀린 보기가 될 겁니다. 다음 260번. 그림과 같이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고체 NaOH 0.1mol과 0.5몰 농도 NaOH 수용액 100ml를 넣은 후 표선까지 증류수를 채웠을 때 NaOH 수용액의 몰 농도는? 이라고 물어봤죠. 자, NaOH 0.1몰, 1호몰 넣고 0.5몰 농도짜리 100ml라 그랬으니까 0.5에다가 0.1을 곱해준, 즉 0.05몰이 0.5몰에 NaOH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전체 NaOH 몰수는 0.2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몰 농도를 구하는 것은 전체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이기 때문에 부피는 0.5리터, 몰수는 0.2, 따라서 값은 0.4 몰농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번. 다음은 1몰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ml를 만드는 방법이다. 자, 순서대로 일단 나열을 해야 되죠. 그러면 먼저 염화나트륨을 5.58g을 측정을 한다 라는 게 있고, 실온으로 식힌 후 다시 표선까지 증류수를 가한다 라는 게 있고,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깔때기를 이용하여 증류수에 녹인 염화나트륨을 넣고 증류수를 비켜를 2, 3회 씻어낸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라는 게 있고, 부피 플라스크의 표선까지 증류수를 채운 후 부피 플라스크에 마개를 잘 막은 다음 용액을 골고루 섞는다가 있습니다. 자,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왜 있냐면 어쨌든 증류수에 넣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돼요. 열이 발생하면 부피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온으로 다시 식힌 다음에 정확한 부피를 측정하여 증류수를 넣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가다라나인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화학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화학의 첫걸음,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자, 기출 양적 관계입니다. 자, 262번에 다음은 용기에 기체 A와 B를 각각 3몰씩 넣었다. 그리고 생성된 기체 C의 질량을 구하는 과정. 자, 먼저 화학 반응식이 나왔죠. 이러면은 쉬운 문제예요. 자, A 플러스 2B가 C가 됐어요. 근데 넣어준 몰수가 3몰이죠. 그러면 이때 반응을 할 때 3 반응을 하고 얘는 2분의 3만큼 반응하고 얘는 2분의 3만큼 나오겠죠. 따라서 2분의 3, 0, 2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개수 이렇게 해서 몰수를 구했고, 개수 B로부터 생성된 C의 몰수는 2분의 3, 반응한 몰수는 3, 따라서 X값은 2분의 1. 자, 과정 다 해서 구한 C의 몰수로부터 질량을 구한다. 생성된 C의 질량은 C의 몰수에서 Y를 곱한 2분의 3에서 Y를 곱하는 건데, 이 Y 값은 뭘까요?
그쵸? C의 분자량, 즉 1몰의 질량이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 틀리고 디귿 맞고 기억은 1몰이 아니라 2분의 3몰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263번 티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이 연소한다. 자, CH4가 연소한다. 밀폐된 실린더에 메테인을 3몰, 산소를 8몰 넣어서 완전 연소를 시킨대요. 그럼 3몰과 8몰 넣어서 완전 연소. 그럼 3몰 사용하고 6몰 사용하고 3, 6 이렇게 나오고 0, 2, 3, 6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반응에서 메테인은 모두 반응한다. 모두 반응했죠? 반응 전후 기체 총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자, 기체 총부피는 2, 3, 6, 즉 11.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고요. 반응 후 생성된 H2와 남은 산소의 몰수비는 2대 1이다. 몇 대 몇? 3대 1이겠죠.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4번. 그림은 다 이제 기체 X2Y2가 반응하여 XY3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X2가 BY2를 반응해서 XY3가 된다. 그럼 반응식을 써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EC다 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될 거고, 자, 0.1몰과 0.5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응식 써보면 X2 3Y2가 2XY3 0.1 0.5 반응시켜주면 0.1과 0.3이 반응하여 0.2가 나오는, 따라서 0.2몰의 Y2와 0.2몰의 XY3가 남는다. 자, 니은 나에는 X2가 남아있다. 아니죠. Y2가 남아있겠죠? 전체 기체 몰수비는 가대다가 3대2다. 얘는 0.6몰, 얘는 0.3몰. 따라서 3대2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265번. 다음은 자동차 에어백을 들어받았을 때 들어있는 아지드와 나트륨 13g이 충격을 받았을 때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반응식을 써봅시다. 반응식 완성해봅시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5가 되고, 생성물수 나트륨과 질소의 부피 B는 A 대 B다. 부피 B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 나트륨은 지금 고체 상태고 질소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가 서로 다른 것들의 부피를 절대로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틀린 보기. 디귿 0도씨 1기압에서 NaN3 13g이 반응했다. 자, NaN3 화학식량은 65이기 때문에 13g에 해당하는 몰수는 얼마? 0.2몰이 되겠죠? 그리고 질소 기체의 부피는 4.48이다. 0.2몰을 반응하면 당연히 질소는 0.3몰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이기 때문에 0.3몰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건 틀린 보기. 왜냐? 4.48은 0.2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